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지난 4월 말 발표된 샤오미의 첫 번째 게이밍 스마트폰 레드미 K40 게이밍 에디션이 벌써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신제품이면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급이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미디어텍에 대한 불신을 중국에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재작년과 작년 홍미노트 8 프로와 홍미 10X 5G를 통해서 발열과 배터리 광탈의 대명사였던 미디어텍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스냅드래곤의 플래그십보다는 레드미 K40 게이밍 에디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미디어텍, 특히 말리 GPU를 가지고 무슨 게임이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고정관념이 여전히 유효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미디어텍인지 확인을 해본다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레드미 K40 게이밍 에디션 박스 디자인부터 흔히 보던 샤오미 레드미 스마트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포코 X3 프로 등 비슷한 사이즈를 가진 다른 스마트폰들 박스보다 조금 크면서도 튼튼한 재질의 박스. 여기에 상단의 K40 홀로그램 주위에 게이밍 스마트폰임을 강조하는 문구들, 게임폰, 파이팅 등이 상단과 측면에 인쇄가 되어 있고요. JBL에서 튜닝했다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마크 역시도 자랑스럽게 양 사이드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레드미 K40 게이밍 에디션 블랙 12GB 램 256GB 메모리 모델이고요. 스냅드래곤 870을 탑재하고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K40 포코 F3와 스펙을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수월할 겁니다. 스냅드래곤 865부터 퀄컴 AP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미디어텍 디멘시티 1200이 탑재되면서 그 단가 차이가 다른 부품으로 반영이 된 건지 터치 샘플링 레이트나 카메라 최대 화소, 충전 성능 등에서 K40 게이밍 에디션이 K40보다 조금 더 나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펙이 다는 아니니까요. 저 수치상으로 기록된 스펙이 단순히 숫자 노름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 체감이 되는 부분들인지는 확인을 해와야겠죠. 박스를 열어보면 하단 박스에도 하이 에너지 워닝이라는 인쇄가 되어 있네요. 진짜 강력한 성능만큼은 자신이 있나 봅니다. 일단 액세서리 박스는 빼두고 그 아래 오늘의 주인공 레드미 K40 게이밍 에디션이 보호필름에 감싸져 있네요. 이 레드미 K40 게이밍 에디션의 가장 큰 특징, 뭐니뭐니 해도 오른쪽 프레임 양 사이드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물리 트리거 버튼일 겁니다. 보시다시피 트리거 버튼 안쪽에 토글 버튼으로 사용할 때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트리거 버튼은 MMORPG보다는 FPS 게임을 즐길 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게임을 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직접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150만 번의 내구성 테스트는 거쳤다고 하던데 FPS 게임을 하면서 난사를 하다 보면 150만 번도 훅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트리거 버튼과 토글 버튼 사이에는 절연띠와 함께 지문인식 센서를 겸한 전원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을 트리거 버튼이 점령해버리면서 볼륨 버튼은 왼쪽 프레임으로 이사를 가버렸네요. 그리고 그 아래 구멍은 게임에 사용되는 마이크라고 알고 있고요. 상단에는 IR 블래스터가 먼저 보이고 절연대 안쪽으로 마이크는 물론이고 K40 게이밍 에디션의 특징 중 하나인 JBL 튜닝 인증 스티커와 함께 스피커 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심슬롯과 절연대 사이에 있는 마이크와 USB-C 포트 그리고 스피커 홀이 보이는데요. 심슬롯은 K 시리즈 플래그십에 사용되는 더블 사이즈 트레이라서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게이밍 스마트폰이라는 타이틀답게 프레임 디자인은 기존의 샤오미 레드미 스마트폰들과는 전혀 다르고요. 원활한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절연띠가 상하 좌우 프레임당 2개씩 총 8개, 그리고 왼쪽 프레임에 마이크가 추가되어서 마이크 역시도 총 3개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K40 시리즈가 플라스틱 프레임인데 반해 K40 게이밍 에디션은 무광의 메탈 프레임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도 강력한 게이밍 스마트폰임을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프레임과 함께 배터리 커버도 게이밍 에디션이라는 특징을 부각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프레임을 따라 흐르는 라인, 그리고 중앙에 파이팅이라는 인쇄는 사이버틱 하면서도 택티컬한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듯하고요. 트리플 카메라를 품고 있는 카메라 범프 역시도 밋밋한 디자인이 아니라 중간에 라인과 함께 프리징, 스피디스트라는 간단한 문구를 넣어서 이런 디자인 기조에 일조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 옆으로는 듀얼 LED 플래시가 보이고요. 게임 터보가 활성화되면 이 카메라 범프 상하에 LED가 점등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미리 알려둔다면
게임 중에 방해받을 일은 없겠죠. 게이밍 에디션임을 강조한 프레임과 배터리 커버 대비해서 6.67인치의 디스플레이는 480Hz라는 터치 샘플링 레이트 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은 없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듯이 120Hz의 고주 사율은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평균 밝기가 500니트라고 안내되고 있는데 실외에서는 밝기가 어떨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듯 싶네요. 지금까지 만나봤던 여러 샤오미 레드미 스마트폰 중에서 디자인만으로는 가장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K40 게이밍 에디션. 첫 번째 레드미 게이밍 스마트폰이라는 포지션을 잘 살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박스에는 악세사리 박스에 K40 게이밍 에디션을 위한 TPU 케이스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노란색의 67W 지원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코 X3 프로에 포함된 33W 어댑터와 비교를 해보면 별도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도 GAN 적용 어댑터인 걸로 보이고요. 케이블은 헤드가 90도 꺾인 케이블이 제공이 되어서 게임을 하면서도 충전을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구성인 듯 합니다. 디자인은 무척 인상적이지만 지금 당장은 예전의 중국 내수용 샤오미 스마트폰들과는 다르게 구글 서비스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 포코 F3 GT라는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글로벌럼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요. 안투투 벤치마크는 샤오미가 발표했던 72만 점 정도는 아니지만 70만 점 정도의 점수로 스냅드래곤 870이 탑재된 K40보다 살짝 나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CPU 성능은 스냅드래곤 865보다도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 GPU와 메모리 점수를 가지고 저 점수를 확보한 것 같네요. 말리 GPU로 스냅드래곤 870의 아드레노 650보다 높은 점수. 말리 GPU는 언제나 벤치빨이라고 믿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작년과 작년 새로워진 미디어텍 AP를 직접 경험해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건 나중에 직접 게임을 하면서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멀리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말리 GPU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제조사가 있으니까 말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최소한 2, 3년 전부터 해외 스마트폰들은 단순히 벤치빨이 아니라 말리 GPU로 충분한 게임 성능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2015년 말부터 샤오미 스마트폰을 사용해오면서 지금이 최대의 난관인 것 같은데요. 별다른 설정 없이 U 플러스 UCM을 넣는 것만으로도 바로 통화가 되어서 한시는 걱정을 덜었더니 이제는 구글이 발목을 잡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글로벌럼이 배포가 되긴 할 테니까요. 그 전까지 카메라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하면서 리뷰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럼 오늘 개봉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